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도수입니다. 요즘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화두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고 뜨면 유튜브라든가 방송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출판, 윤석열 씨에 관한 책이 출판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일거수일투족, 작은 일에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 신점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는 여러분들이 알려진 바와 같이 김건희 씨가 1972년생 12살 띠동갑이다. 이것만 잔뜩 나왔지 나머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사주라는 거는 꼭 생년월일에 맞춰서 본다고 그래갖고 100% 맞는 게 아니다. 쌍둥이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에 태어나도 운명이 틀리고, 부모도 똑같고 조상도 똑같아도 운명이 틀리는 게 사주팔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점으로만 봐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과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뭡니까?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 될 사주인가 운명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윤석열 씨는 개인적으로 일단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검찰총장을 그만두면 봉사나 이런 것 정도로 하고 다른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돈 욕심을 냈다 이런 거 저런 얘기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쩐 일인지 그 윤석열 씨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떼고 처갓집에 장모님을 갖다 거들먹거리고, 또 하나는 부인을 갖다 얘기하고 매번 시끄럽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형태고 정치인들 물어뜯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는데 한 가지 덕목을 갖춘 건 뭐냐?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도 하는데 지혜로운 걸 떠나서 그 사람은 돈 욕심을 별로 안 부린다.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생각은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씨는 경자년 쥐띠고 이렇게 동짓달 초하루생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캄캄한 데서 나왔다. 지가 쥐띠이기 때문에 초하루생도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분이 한 가지 성공한 건 뭡니까? 부인을 잘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오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김건희 씨는 여러분들이 마구 물어뜯고 난리를 치지만 김건희 씨 얼굴을 보면 관상을 봤을 때 김건희 씨는 관상학적으로 보면 영부인이 될 만한 충분한 얼굴을 관상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운세가 영부인의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생일은 모르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김건희 씨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만한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안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부인도 잘 들어와야 되는데 남편이 재물에 관한 욕심이 없다고 보면 부인께서 기업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제복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하고 안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염없이 상대방을 헐뜯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습성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가다 그런 쓰레기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면서 운세가 바뀌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선판으로 내몰아붙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요즘에 다시 또 김부선 씨하고 화끈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고소 사건으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계가 없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선 지지율이 일단 윤석열 씨가 1위, 2위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현 정권이 아니고 여론조사상 새로운 집권 정치 세력이 대선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상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 씨가 지금도 대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제가 오래전에 한 2년 3년 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씨는 더러워서 대통령을 안는다. 대권에 안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뒤로 조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윤석열 씨를 대선판으로 화끈하게 밀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씨가 또 마지막으로 또 밀어주고 많은 법무부 장관들이 밀어주고 여기저기서 많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진출할 것인가 생각을 대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씨도 판단을 지금까지는 과감하게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판단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거면 언제쯤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봤을 때 음력으로 3월달도 괜찮지만 3월달이 아니면 음력으로 4월달에 결정을 할 것이다. 3월달에 결정을 해도 좋고 4월달이니까 늦어도 4월달에는 판가름을 내리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만약에 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신당 창당을 하나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하고 싶지 쉬운 말을 잘해. 쉬운 말. 여러분들 대통령을 나가는데 무슨 프랑스 뭐 누가 어떻고 마카롱이 어떻고 이런 소리 마카롱 과자 같은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을 최소한도로 50명, 100명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하면 더 좋고 기본적으로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기, 대통령을 특히나 하려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회의원을 100명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50명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50명이나 100명을 만들 수 있는 데 가갖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신당 창당을 해서 해쳐모여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좋아. 생각들은 좋은데 가능하지 않은 걸 갖다가 권하지 말아라.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보면 대선판에 뛰어들란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국회의원 수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데 가갖고 대선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신당 내가 봤을 때 말같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새로운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 데 가갖고 대선판에 가서 새롭게 뭐를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선거를 받지만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고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을 보고 합니다. 당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합니다. 가능성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신당 창당을 해갖고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당 창당 누구랑 합니까? 금태섭 씨하고 둘이 합니까? 진중권 씨하고 셋이 합니까? 도대체 누구랑 어떤 사람하고 한다는 소리입니까? 물론 신당을 해갖고 국회의원 수가 없는데 뭘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만약에 갈 가능성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럴 리가 없다. 거기는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정세균 씨, 뭐 이런 분들, 추미애 씨, 조국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쟁쟁하게, 유시민 씨 이런 사람들이 탄탄대로하게 미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싸우겠습니까? 거기는 안 갈 것이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가 갈 때는 딱 한가운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록새록 시끄러운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새로운 신당 얘기하는데 새롭게 뭘 신당을 합니까?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갖고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걸 누가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대선 주자 중에서 안철수 씨가 그 일을 많이 해보신 선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만 결과로 대선 후보에 나갔지만 당선은 아직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금 허경영 씨도 대통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일본에서 이야 코로나인데도 서울시장 투표한다고 나가더니 허경영이 찍었대요. 야 왜 찍었어? 그랬더니 허경영이 찍었어. 그래. 왜 그래? 찍을 사람이 없어서 허경영이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 씨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국회의원 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뭐 딴 사람들도 하겠죠. 정규재 씨가 부산시장 후보로도 나갔었죠. 그분이 가능할까요? 힘들죠.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또 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수가 어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이렇게까지 기반이 온 거, 대선 후보로 올라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모라고 그러죠. 영부인이 될 만한,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의 운명, 신점으로 봤을 때 사주팔자 운명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상이 그 국모가 대구도 남을 만한 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염없이 씹으세요. 씹을 놈들 씹고 팔릴 사람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나온다고 보면 60% 승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씨가 60% 점유를 하고 승률을 갖고 대선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윤석열 씨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국민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거는 주인들을 봤을 때 고개 좀 푹 숙이고 겸손해야 됩니다. 물어뜯을 것들만 사정없이 물어뜯고 나머지한테는 겸손하게 시작을 해갖고 출발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머지않아서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선 후보가 된다고 보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그런 선거 지지도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 50%가 넘어서 60자 숫자까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재미로 보시면 돼요. 또 이런 소리 하면 뭐 개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윤석열이 코인 빨아먹는데 코인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저는 일본 방송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일본 사람들하고도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올바른 방송을 준비를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집해 주시는 분도 훌륭하신 분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1인 방송입니다. 1인 방송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라이브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만 있으면 시작할 때 빵 누르고 끌 때도 빵 누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경 TV를 봤더니 성찬경 씨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꼭 방송국에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가서 막 열심히 끄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성찬경 TV 하시는 분한테 기회가 되면 꼭 리모컨 사드리고 싶어요. 리모컨 이거 10,000원 안 가요. 몇백엔 가거든요. 한 10,000원 안 가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게 좀 하면 보기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좋으신 분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 방송 유튜브 한 지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사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게 된 거 박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렇게 그 스마트폰 얼굴 나오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한 거는 김인숙 씨라고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핸드폰을 선물해 주셨어요. 핸드폰을 선물해 주고 이걸로 방송을 열심히 보라고 해갖고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모속TV에 박 감독님이 있어요. 박 감독님이 유튜브 하라고 광고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하라고 해서 광고를 해주셔서 지금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구독자가 16,700명이네요. 구독해 주신 분께서 16,700명 많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씨 사주가 좋기도 하다. 그렇지만 배우자. 그래서 김건희 씨 1972년생인데 관계없이 신점으로 봤을 때 국무의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김건희 씨가
남편 되시는 분을 갖다가 훌륭한 대선판으로 밀어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윤석열 씨가 삼재다, 부인도 삼재고 하니까 조금 구설수 항상 조심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결정을 하면 좋다. 그리고 결정을 언제 하라고? 가능하면 음력으로 지금이 3월달이죠. 그래서 3월달, 4월달 이달이나 다음 달에 꼭 결정을 하셔서 대선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된다.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뭐라고 했어? 안 된다. 새로운 신당을 창당은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데 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된다. 대통령을 출마하려면 국회의원 수가 50명, 100명은 돼야 된다. 신당 창당을 하려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50명에서 100명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하실 거고 다른 후보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꼭 대선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정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이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라든가 기타 등등의 내각이 잘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힘들고 어려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뜻하시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석열 씨, 김건희 씨 행복하시고 백년해로 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